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성 모멘트의 이론적 배경과 실험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 세계과학에서 제작한 관성 모멘트 실험 장치로 실제 실험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 장치들입니다. 관성 모멘트를 측정해 볼 여러 종류의 기하학적 형태를 띤 물체들입니다. 원판, 링, 원기둥, 직육면체네요. 회전틀과 수증기, 실과, 쪽가위, 반지름과 길이를 측정할 막대자, 버니어 캘리퍼스와 줄자, 지지봉, 그리고 초시계입니다. 도르래 고정막대와 직각 클램프, 추와 저울, 지지봉을 고정할 큰 C 클램프입니다. 이번 실험은 자잘한 부품들이 꽤 많네요. 추 질량을 측정해 볼까요? 추의 질량값이 음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측정해 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회전틀의 지름을 측정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뺄 때 눈금이 밀리지 않게끔 고정나사로 고정한 후 눈금을 읽습니다. 이 눈금을 2로 나눈 반지름 값을 분석에 사용할 거예요. 원판의 지름을 측정해서 반지름을 결정합니다. 두꺼운 고리의 외경과 내경을 측정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두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도 확인해 봅니다. 같은 요령으로 직육면체의 회전축의 수직한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와 원기둥의 반지름 및 길이도 구해둡니다. 회전체들의 질량은 따로 잴 필요 없이 교강사가 알려주는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회전체가 무거워서 저울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우선 회전틀이 수평으로 놓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증기를 올려 공기방울이 정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회전틀 발을 돌려 높이를 조절한 후 공기방울이 정중앙에 위치하게 합니다. C 클램프를 책상에 단단히 물린 후 길게 연결해 놓은 지지봉을 꽂은 후 잘 고정합니다. 지지봉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여기에 고정나사를 관통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멍은 고정 목적이 아니므로 관통시키면 안 됩니다. 지지봉이 흔들거리지 않게 잘 조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직각 클램프를 연결한 후 도르래를 고정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위쪽에도 직각 클램프를 연결하고 도르래를 고정합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높이로 두 도르래를 띄워놓는데요. 대략 1m 안 되게 띄워놓습니다. 도르래 간격은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회전틀의 위치를 잘 결정해서 옮겨 놓아야 하는데요. 회전틀에 실을 감았을 때 실이 회전틀의 접선 방향으로 나와서 도르래에 틀어짐 없이 걸린 후 방향을 바꿔서 추가 늘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전틀 위치를 잘 잡아둬야 합니다. 일단 실 끝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 둡니다. 회전틀의 나사에 고리를 걸고 회전틀을 부드럽게 돌려 실을 감습니다. 이때 실이 일직선으로 일정한 장력을 만들면서 잘 풀리게끔 감기는 폭이 촘촘하게 해야 합니다. 대략 2m 정도 감습니다. 실을 끄는 후 추를 걸 수 있게끔 고리를 만들어 둡니다. 회전틀이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실이 엉키지 않게끔 원기둥 회전체로 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조원 중 한 명은 회전틀 붙드는 담당으로 임명해둬야 해요. 당겨진 실이 수평이 되게끔 아래쪽 도르래의 높이를 잘 조절합니다. 원기둥을 치우고 손으로 회전틀을 돌리면서 실을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위쪽 도르래에 실을 걸고 다시 원기둥으로 회전틀을 괴어놓습니다. 실 끝에 만들어둔 고리에 추를 매달아둡니다. 위쪽 직각 클램프를 더 위로 올려서 도르래 사이 간격을 대략 7에서 80cm 정도 띄워둡니다. 추의 낙하 높이를 결정합니다. 보통 추가 아래 도르래 고정막대 위에 떨어지므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틀을 천천히 감아서 질량추가 위쪽 도르래에 거의 붙었을 때 추의 바닥까지의 높이를 h로 삼으면 무난합니다.
영상에서는 추가 좀 아래로 늘어져 있는데요. 바짝 위쪽 도르래에 붙여두는 것이 실험하기가 편합니다. 회전틀을 붙들고 있다가 손을 놓는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추가 아래쪽 도르래 고정막대에 닿는 순간 스톱워치를 눌러서 H의 낙하시간 T를 측정합니다. 실이 다 풀려버리지 않게끔 다른 조원 한 명이 회전틀을 붙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다시 회전틀을 되감아서 초기 높이 H에 다시 위치시킨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이 실험을 총 3회 수행해서 낙하시간의 평균값을 구하면 됩니다. 빈 회전틀에 대한 실험이 끝나면 추를 원위치시키고 회전틀을 원기둥으로 괴어놓는 것이 좋아요. 원판에 대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원판을 회전틀에 올린 후 회전틀에 있는 육각 렌치 볼트를 육각 렌치로 가볍게 조여줍니다. 회전하면서 원판이 미끄러지지는 않으므로 살짝만 조여줍니다. 추의 높이를 처음에 실험했던 H로 정확하게 유지한 후 회전틀을 붙들고 있다가 손을 놓는 동시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추가 아래쪽 도르래 고정막대에 닿는 순간 스톱워치를 눌러서 H의 낙하시간 T를 측정합니다. 빈 회전틀만 있을 때보다는 천천히 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다시 회전틀을 되감아서 초기 높이 H에 다시 위치시킨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이 실험을 총 3회 수행해서 원판에 대한 낙하시간의 평균값을 구하면 됩니다. 원판을 제거하고 두꺼운 고리를 얹습니다. 육각 렌치로 고정한 후 같은 요령으로 초기 높이 H에서 낙하시키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3회 반복합니다. 두꺼운 고리를 제거하고 직육면체 막대를 얹어서 육각 렌치로 고정한 후 같은 요령으로 초기 높이 H에서 낙하시키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3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직육면체 막대를 제거하고 원기둥을 얹어서 육각 렌치로 고정한 후 같은 요령으로 초기 높이 H에서 낙하시키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3회 반복합니다. 이때 원기둥의 회전축은 중심축 방향이 아니라 반지름과 평행한 방향이라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판과 두꺼운 고리, 직육면체 막대, 뉘어진 원기둥에 대한 실험이 다 완료되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얻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험 결과를 계산하고 분석해볼까요? 실험 교재에 있는 표인데요. 뭐 꼭 이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실험 조건에 맞게 좀 바꿔볼까요? 실험 변수들 중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측정치들을 정리해볼까요? 그리고 빈 회전틀과 각각의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서 넣을 표를 만들어 봅니다. 빈 회전틀은 따로 반지름이나 질량 등을 측정할 필요가 없죠? 관성 모멘트의 크기만 실험치를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됩니다. 원판에 대한 표는 반지름과 질량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이 실험에서 사용한 원판의 질량은 2.2kg입니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를 넣는 부분은 실험치와 이론치 칸을 따로 만들어둡니다. 이론치에는 공식도 넣어볼까요? 오차율 칸을 만듭니다. 같은 요령으로 두꺼운 고리, 직육면체, 원기둥의 표도 만들어줍니다. 긴 원기둥의 이론치가 식이 좀 복잡하죠? 여러분이 그림만 보고 긴 막대의 회전 관성인 12분의 1 ml제곱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R이 무시할 만큼 작은 경우입니다. 충분히 R이 클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회전체 질량은 분석의 편의상 모두 같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미리 다 2.2kg이라고 넣어두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표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시트를 다 채우고 계산도 완료되었다고 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샘플 데이터로 회전틀과 원판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만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다 채워 넣어야 해요.
그럼 표 아래에 이 속도 데이터가 어떤 계산 과정으로 얻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밝혀볼까요? 그래야 교강사가 학생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올바른 물리 개념을 통해 결과를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유령으로 표가 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작성해 볼까요? 항상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우리가 실험한 기하학적 대칭체는 원판, 고리, 긴 직육면체, 긴 원기둥이었는데 특히 고리 같은 경우는 두께가 있어서 mr제곱으로 표현되는 고리의 관성 모멘트식을 사용하면 안 되었죠? 또 마찬가지로 긴 원기둥도 중심축 방향으로 회전시킨 것이 아니라 지름과 평행한 축 방향으로 회전시켰기 때문에 가는 막대의 관성 모멘트식과 다른 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론치와 실험치의 오차율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질량은 크게 오차가 없을 것이므로 낙하 높이를 정확하게 유지하였는가, 낙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 하는 것이 오차의 주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잘 설명해줘야겠죠? 사실 오차가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실제로 빈 회전틀의 경우 낙하 시간이 다른 회전체가 결합되었을 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시간 오차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또 회전틀 플러스 원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시간 보정을 통해 0.2초만 증가시킨 값을 넣더라도 결과치가 6%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시간 측정 오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또 낙하 높이가 1cm 오차가 나더라도 생각보다 결과값이 많이 바뀝니다. 그나마 시간 제곱은 분자, 낙하 높이는 분모에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차가 조금 상쇄되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차가 더 커졌거나 그 부분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추가 점수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분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로 총정리하는 멘트를 써볼까요? 특히 원판과 두꺼운 고리는 질량도 같고 반지름도 같죠. 그러므로 이 두 물체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것을 마무리 멘트에 넣어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 실험을 수행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주면 깔끔하겠네요. 이 밖에도 구글링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추가로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글링한 내용은 참고 문헌에 잘 밝혀둬야 하겠죠? 자,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도 잘 이해했고 또 결과 분석도 잘 할 수 있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